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 대체가 필요한 임시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임시 계정 과목이라는 게 그 재무 상태표에서 안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 3개가 있어요. 원래 4개인데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가로 시작하는 거. 가, 수, 금. 그 다음에 가, 지, 극, 금. 그 다음에 5글자. 현, 금, 과, 부, 조. 마지막 하나가 미, 결, 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결산 계정 과목은 옛날에 불났을 때, 그러니까 화재범, 이제 풍수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직 보험료가 결정나기 전에 미결산 계정 과목을 썼었는데, 그게 결정이 났을 때 이제 그때 보험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미결산 계정 과목을 썼었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이게 그 보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 미결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제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없는 계정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수금, 가지금, 현금, 가부금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 현금, 가부조. 선생님 전도금은 뭐죠? 전도금은 아까 위에 얘기했지. 현금 뭐였지? 소액현금. 소액현금입니다. 소액현금인데, 소액현금 같은 경우에는 계정 대체를 해요. 계정 대체를 하는데 임시라기보다는 좀 계정 대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도금 계정 과목은 쓰긴 써요. 근데 사실 근데 저는 왜냐면 이거는 현금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자에는 현금 계정 과목을 대체를 해요. 근데 전도금 올려도 사실상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금도 이거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일단 취급을 하는 걸로 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거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성호품은 임시 계정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3일이 단기 중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예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선급보험료인데,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 선급보험료예요. 선급보험료는요, 이 기초에 30만원 돼 있죠. 이거 작년에 지급을 한 거예요. 작년에 미리 이제 이거를 지급을 한 거고, 그러니까 25만원은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작년에 미리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럼 30만원 빼줘야 되고, 이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거잖아요.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30만원 빼기 45만원 플러스 25만원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전기에 지급을 한 거고, 이거는 단기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 질문 엄청 날라올 것 같은데. 선급보험료는 작년에 돈을 준 거예요. 다 돈을 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45만원도 당연히 지급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45만원도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1년치만큼. 근데 1년치 중에 25만원은 지금 선급비용 25만원 돼 있죠. 이거는 단기에 지급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년도 비용이라고요. 내년도에서 비용이니까 제외를 한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자, 산식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돼요. 아이씨, 엄청 어렵네. 그럼 역순으로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0만원, 올해 돈 줬으니까 플러스 45만원, 그 다음 플러스 25만원. 이렇게 돼요. 총 얼마? 4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5만원, 25만원은 이제 올해 다 준 거죠. 미리 다 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지급한 보험료 얼마? 40만원. 즉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험료가 45만원이고 기말 25만원이잖아요.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7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 70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항목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인데, 자, 외화자산은 이렇게 보는 게 더 빨라요. 장부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금액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외화자산은 돈을 받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이익이 돼요. 돈 적게 받으면 뭐예요? 손실이 돼요. 그 다음에 외화부채는 돈을 주는 쪽이에요. 돈을 적게 주면 이익인 거죠. 그래서 장부금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가금액이 이렇게 있으면은 돈을 적게 주면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줄까 80원 주면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주면 뭐예요? 그만큼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셈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당시 환율이 100원이고 회수 당시 환율이 70이라면은 돈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으니까 외환차손 이렇게 되고, 자, 외화부채는 발생 당시 환율이 100이라고 치고 상환 당시 환율이 150이라고 치면은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차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외환차손이에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뭐 이거는 저기 DAIT.fss.or.kr 이라는 이제 사이트고요. 이게 작년에부터 나왔네요. 작년부터 나왔구나. 그러면은 기본서에는 이게 안 실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어떤 거냐면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회의감사를 공시된 재무제표 이 세 가지가 되고요. 기업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리회계 쪽이에요. 관리회계 쪽은 내부를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홈페이지가 이제 잠시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DAIT fss.or.kr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를 입력을 해요.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보고서명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아. 이거 안돼 너무 많아. 그냥 고려제강이라고 칠게요. 이것도 엄청 많을 건데. 뭐 아무거나 칠게요. 뭐 고려가구라고 칠게요. 그냥. 자, 이건 NIST라는 회사 건데 예전에 제가 철강 회사 있을 때 이 회사하고 거래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그러니까 대표이사 등의 확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은 공시적 재무제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분기보고서 외에는 지금 딱히 없네요. 없어요. 없고 이거를 이제 요약 재무제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감사보고서에 표명된 감사인의 의견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무제표는 3일 주식회사의 2022년도 12월 말과 2021년도 12월 말의 현재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대한민국의 일반인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clean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적정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적정 의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입니다. 다음 중 전기에 비해 증가할수록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재무 비율로 오른 것은 입니다. 증가할수록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재무제표. 뭐예요? 여러분들 자산이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유튜브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고. 네, 죄송합니다. 부채는 올라갈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이거예요. 네, 저 말 돌려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이거고 이런 의미예요. 단기 순이익이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증가할수록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거는 당연히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36번이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잘 모르더라도 부채가 높으면 사실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네,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회사 주주의 몫이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부실한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솔직히 판단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도 37번은.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잠식이 일어나는 회사다. 도망가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2번. 회사의 각 단계별 활동에 따른 이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구조 파악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회사의 재산이 얼마 있고 빚이 얼마 있고 순재산 얼마 있고 이거는 파악이 가능한데 이익구조 파악은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는 이제 단기적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4번. 회사가 다음 연도 중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대략적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외상매출금이라든지 아니면 미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단기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3.2회, 매출채권 회전율은 4.5회이다. 다음 중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년을 365일 가정합니다. 회전율이 3.2회면은요. 3.2회가 나왔고 그 다음 365일로 했을 때 며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좀 회사가 좀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거는 114일입니다. 재고자산 다 소진할 114일 걸린대요. 아 큰일 난대요. 자금 안 돌아가겠는데. 매출채권 회전율은 4.5회 365일 나누기 4.5 하면은 81일치입니다. 회사 안 나가니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솔직히 회계한 사람 보면 다 나봐줘. 이거.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서 매출 채권 회전율을 계산한다. 그렇죠. 매출 채권 회전율은 그렇죠. 이제 매출액에서 평균 매출 채권 나누어 가지고 회전율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을 나누어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한다. 맞죠? 매출 원가로 해서 평균 재고자산이 어떻게 되냐 나누어서 이제 하는 거죠. 3.2 박히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3번. 주식회사 3일에 차기 매출채권 회전율이 5.5회로 증가했다면 차기의 대손 충당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365일에 나누기 5.5회로 하면은 66일만큼 되거든요. 그래도 줄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이제 높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돼요.
왜냐면은 돈을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손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돈이 이제 이렇게 낮으면은 솔직히 대손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2.41로 감소했다면은 진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답 이거 3번이 잘못됐네. 잠시만요. 네,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3번. 맞아요. 대손 충당 감소하면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약간 맞게 했는데 제가 표현을 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3번 맞고, 근데 4번은 왜 틀렸냐면은 안 그래도 낮은 확률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2.4가 내려가면은 152. 미치겠다 진짜. 실무자로서 솔직히 좀 환장하겠다 진짜. 152일이 돼요. 원래 그 9월달 얘기했지만 평균 재고 회전율은요 13바퀴에서 18바퀴가 가장 좋아요. 13바퀴 돌리면 28일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괜찮아요. 28일짜리는. 그러니까 식품업이 28일짜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식품업은 한 20바퀴는 돌려야지. 이것도 좀 위험한데. 식품업은 한 30바퀴는 돌려야 이 정도 감안하고. 그러니까 식품업은 최소 30바퀴는 재고가 돌아야지만 그게 안 상하잖아요. 물건이 상한단 말이에요. 생선을 그 영하 0도나 영하 1도에서 보관하면은 12일마다 출고하면 괜찮은데 사실 이거 식품도 1도, 2도 넣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러 터지고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강인 경우에는 제가 철강인 때는 한 15바퀴만 돌려도 괜찮다고 봐요. 24일. 그러니까 아이언 코일만 아니면 돼. 아이언 코일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철강은 한 15바퀴에 한 24일? 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부화 가능성이 낮아져요? 아니요. 높아져요. 안 된다니깐요. 152일짜리는. 그래서 실무자 출신 저로서는 이거 빡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한 10바퀴, 한 15바퀴가 나아요. 그러니까 30일짜리 결제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365일에 10바퀴면은 36.5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 자금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10바퀴에서 15바퀴가 가장 나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매출채권 회전율도.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식품업은 일단 30바퀴에서 35바퀴 정도 돌아야 돼요. 그래야 괜찮고 철강은 15바퀴에서 20바퀴 돌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고 바로 나가는 철강이 있는 반면 잘 안 나가는 철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인 경우에는 비를 맞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녹이 잘 안 쓸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잡담이 좀 길었네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 비율을 산출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볼까요? 이 매출액이 항상 이 기준점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은 자 600만원, 360만원만큼 빼면 되죠. 이거 다 숨가놨어요. 얘네들이. 매출 총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만지 다 숨가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0만원입니다.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면 6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올 거예요. 얼마? 40%입니다. 많이 남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240만원에서 90만원만큼 빼줘요. 얼마? 150만원. 그러면은 150만원에 6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계산기가 없으면은 안 돼요. 25%가 돼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면 돼요. 150만원에서 30만원 더하고 50만원 빼고 10만원 빼고 얼마예요? 120만원. 나누기 6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 나누기 600만원 하면은 20%가 나와요. 정답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20만원이니까 나누기 1000주 하면은 주당이익 얼마예요? 1200원이 나와요. 자, 답이 나왔어요. 매출 총 이익률 40% 맞고요. 영업이익률 25% 맞고요. 당기 순이익률은 22%가 아니고 20% 나와야 되죠. 틀렸고요. 주당이익은 1200원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자본 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네. 기본서에는 이거 안 실어놨거든요. 자기자본 이익률. 아씨, 이거 수정해야 되나? 나중에 보충할게요. 자기자본 이익률은요, 당기 순이익에서 자기자본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 나오니까 자본이 100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 2000만원, 자기자본 1000만원 이러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200%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번에 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요새는 이제 문제 유출이 되고 나서 사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막 그 횡령 문제 나오고 이랬을 때 참 재밌게 봤는데 요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없네요. 좀 아쉬워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11월달 문제 신유형은 한 3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 거랑 비교했을 때도 신유형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2025년도 문제도 신유형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던 대로 공부하시고요. 그러니까 신유형은 많이 나와봤자 3개에서 5개 사이에요. 그러면은 다 틀렸다 쳐도 나머지 문제 다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솔직히 인강은 솔직히 말해서 내 돈 주고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리에서는 무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무료 강의라도 솔직히 내 돈 주고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프리에서를 항상 해왔지만 이게 제가 촬영 일자가 2024년도 12월 29일이다 보니 제가 약간 지금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다음 8회차도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높아지는 점, 잘 안 들리는 부분 이렇게 있다는 점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저도 기본서를 이제 내년 3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2급 기본서하고 회계관리 1급 기본서,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 이렇게 3개의 기본서를 시작을 할 거고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자격시험에 관련된 기본서 강의를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할 거고 그거에 따른 책도 이제 싸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싸게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이제 샘플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은 꼭 하나 구입하셔서 꼭 기본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시고 회의관리 1급, 재원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